재밌는 경제 이야기 알고 보니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는데 요거 효과 언제까지 갈까?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우리 증시들도 조금씩 고개를 들 그런 모습들, 가능성들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는 지난 22일에 나왔던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꽤 괜찮게 나오면서 실적이 왜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주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좀 올라간 그런 영향들이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26일, 그러니까 이 방송 시점을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겠네요. 정부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내놓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씩 있을 거고 아마 당일에 어떻게 될까는 조금 봐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꽤 괜찮을 거다, 증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서 성공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 보고 또 이후에 나오는 정부의 그 어떤 얘기들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일본이 하고 있던 것과 굉장히 흡사했거든요. 이번에 세부안이 나오는 건데 26일 날 정확하게는 아마 9시 반에 크게 발표되고 오후 2시, 그러니까 장중에 시장에 설명을 하는 얘기들이 있을 건데 아마 큰 틀에선 일본을 굉장히 닮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뭐 했나부터 보면은 대충 우리나라 느낌 오겠죠. 일본은요, 이 저PBR주를 주로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저PBR주, 야, 이것도 금융주들 저PBR주니까 잘 되겠지, 현대차 주주환원하고 PBR도 낮으니까 오르겠지, 이러면서 막 올라갔죠. 일이 안 됐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은 저PBR 정책, 부양 정책 도입하기 전에 PBR 1.5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정체 증시의 66%, 3분의 2가 넘어갔었거든요. 이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PBR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들어가면서부터 일본의 이 대기업들 가운데도 PBR이 1이 안 됐던 기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도 한 5.9%, 6% 육박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가는 효과들이 일어났습니다. PBR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배당, 환원, 주주환원책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많이 할 수 있게 정부가 유도를 했다라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의 이 주주환원책을 어떻게 제고할 건지 계획 내놔라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고, 거래소가 얘기를 했고, 일본 도쿄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한 기업들만 모아놓은 지수를 만들어서 이 반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증시에.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잘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 효과가 언제까지 갈 거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겠죠. 일본의 저PBR주 정책, 저PBR 부양책은 얼마까지 갔냐? 2023년도 3월에,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대요. 외국 펀드들이 이거 도움이 될까? 이러면서 잘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시행 극초기에는 그렇게 막 움직이지 않았다가 이 저PBR주라는 게 꽤 도움이 되네 라고 하면서 이 외국 자금들이 몰려온 게 시행 이후 3개월, 그러니까 지난해 한 6월 정도에 고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분기 정도까지는 이 저PBR주 효과가 지속됐다가 이 저PBR이라는 테마가 조금 사라지기 시작한 게 일본에서는 2023년 한 9월, 10월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증시 밸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게 일본에서도 같은 수준이라면 한 6개월 정도는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고점은 3개월 거고. 약간 다른 거 있다면 우리나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일본에 비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자금들 들어온 거 보면요, 기관들 말고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 들어 10조 원의 자금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2009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거의 최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선반영이 좀 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차익 실현보다 조금 더 다른 효과가 일본이랑 다르게 처음에도 잘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이 일본에 비해서 조금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본만큼 잘 갈 거냐? 이것도 약간은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체크할 게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일본이 그동안에 엔저로 호황을 누린 것들도 일본 증시 계속 좋았던 거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약간은 비슷하지만 우리는 사실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이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배구조가 복잡합니다. 재벌이라는 게 일본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일본은 이 미군정 겪으면서 재벌 해체가 이 정부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증시에는 더블 카운팅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더블 카운팅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주회사는 상장을 잘 안 시켜요. 사업회사들을 상장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상장사의 거의 8%, 10% 육박하는 수준으로 아마 현재 통계 나오진 않았지만, 지주사가 같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를 산정할 때, 이거 왜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아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지배 구조들이 일단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증시에 친화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는, 지금 있는 지주회사 상폐시킬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적 분할 이런 것도 조금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사실 이런 것들은 금융위가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나라의 그동안 증시 그리고 기업 구조라는 게 사실은 주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얘기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오너에 조금 더 집중된 증시 구조가 많았습니다. 이거를 조금 해결을 해야겠죠. 이거를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정부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판단을 해보려면 이번에 나올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아마 세법 얘기를, 사실은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세법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에서도 정부가 정말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개혁할 의지가 있냐 없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결국 상증세법을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는 맞거든요. 한편으로는 그거를 하면서 동시에 소액주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플랫폼들을 얼마나 더 활성화시키냐가 사실은 우리 증시에 저 PBR보다 더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6일에 나올 얘기들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나라 증시가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이 관역을 잘못 찾은 화살처럼 되느냐에 대한 기로가 서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 경제랑 엮여 있잖아요. 이 국민들이 꼭 투자 안 하셔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얘기고, 우리 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할 일들이 조금씩 아마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나오는 거 보면은 생길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미리 예고편처럼 얘기를 드렸습니다. 증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증권경제방송 기자니까 증시가 잘 돼야 저도 월급도 올라가고 하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혹시나 이 문제 말고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또 취재하는 여력이 또 되고 하니까요. 반응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좀 눌러주셔야 저희가 기분 좋게 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